첫 장면에서 여러분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 사진 많이 올리지만 사실 제 모습이 나온 경우 흔치 않은데 제 모습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제가 봐서는 사실 좀 어색한 모습이거든요. 수염도 길렀고. 그리고 이때가 확실히 좀 말랐네요. 지금 너무 살이 쪄가지고요. 가끔 호스텔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체코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가장 한국 관광객을 많이 만난 여행지가 이제 프라하다. 근데 어떻게 우연이라도 마주치면은 아무도 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혹시 일본인이냐, 뭐 아니라고 하면은 중국인이냐, 또 아니라고 하면은 어디서 왔냐 그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뭐 아무래도 수염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처음에는 오토바이에 이제 짐을 다 놓고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주차를 했을 때는. 근데 처음에 도시에 가서 바로 어딘가 숙소에 먼저 체크인을 하면 가방이랑 다 빼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잠깐 세워놓고 뭐 여기 근방에 있는 것들을 좀 구경을 한 다음에 뭐 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는 뭐 그냥 다 놓고 다녔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시베리아를 건너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다 후줄근해져 가지고 누구도 여기 뭔가 귀중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나 봐요. 사실 노트북도 있고 되게 중요한 물건이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좀 뭔가 큰 힌트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혹시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있으셨을까요? 여기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도 친숙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네요. 이 사진을 보고서는 혹시 또 눈치챌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 건물이 뭐길래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국기가 있네요, 여기. 지난 여행기에서 드레스덴에서 먼저 이제 프라하로 이동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동한 곳은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으셨던 것처럼 저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계속 남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제가 이제 방문을 하겠다라고 좀 고려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여행이 그 대략적인 이제 경로, 방향만 정해놓고 그때그때 이제 마주치는 도시들을 방문하게 된 거였는데 비엔나는 그래도 좀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베를린이라든가 프라하 같은 주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뜬금없지만 비엔나에 와서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는데 여기 네스프레소 커피점이 있네요. 저도 이게 여행기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사진 열어보면서 이 사진이 있어서 되게 의아했어요. 내가 왜 여기를 들어간 걸까? 물론 지금 제가 네스프레소 그 캡슐 커피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항상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편이어서 캡슐 커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게 들어와서 사진까지 찍었었네요. 근데 이제 도시를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은근히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경치를 보고 멋진 건축물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니까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또 구경하는 게 굉장히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또. 그래서 정말 멋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뭐 이런 장면들은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기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서울역이라든가 이런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술의 도시답게 뭔가 좀 이런 아티스틱한 이런 경치를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어쨌든 제가 비엔나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여행 방식은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많이 산책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래서 도시 구경도 많이 하고 공원도 다니고. 제가 분명히 비엔나에서 그 모차르트에 관련된 그 공원에서 파파존스 피자를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사진이 없네요. 그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는데
역시 이게 좋은 순간은 사진에 담기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피자 먹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또 체코로 나갔다가 오스트리아가 또 약간 독일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소세지 사가지고 이렇게 손에 잡고 먹으면서도 좀 돌아다녔어요. 너무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찍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말로 때우는 여행기 37화 비엔나에서 산책하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요. 비엔나 하면 또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행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어드벤처의 성격을 가진 여행이고 또 뭐 꼭 어디 가서 박물관 들어가는 거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뭔가 특별한 전시가 있어서 박물관에 그 전시를 보러 간다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예를 들면 뭐 지난 화에도 제주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렇게 제주도 가서 박물관들 많은 테마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별로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이번 여행에서 두 번째 박물관 방문이 됐어요. 라이프치히에서 그 악기 박물관을 방문을 했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서 나름 굉장히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고 제가 뭐 파리, 루브르 같은 곳을 갈 것으로는 지금 예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는 좀 구경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충동적으로 박물관 티켓을 끊었습니다. 조금만 미술에 관심 있거나 하시면은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알고 있던 작품들 만나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안에서도 뭐 사진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뭐 굳이 여행 사진 제가 공개하는 건데 근데 박물관 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전시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또 되게 새로웠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어디 미술 전시해가지고 가면 이제 복도 따라서 그냥 한 점씩 걸려 있잖아요. 물론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큰 방에 액자가 완전 쫙 걸려 있고 사방으로 걸려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놓고 앞에 소파 있어가지고 진짜 소파에 앉아서 그냥 몇 시간씩 볼 수 있어요. 그냥 밑에 있는 그림 봤다가 위에 있는 그림 봤다가. 그리고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걸려 있는 전시돼 있는 작품들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천장 벽화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 난간 디자인이 뭐가 어떻게 됐으며 이 아치 모양의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또 구경할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뭐 미술사에 엄청 박식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 오디오 가이드가 있습니다. 빼째르에서 푸시킨 생가 갔을 때도 제가 오디오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그 생가 투어 하는데 감명 깊은 어떤 인사이트도 받고 좋았었는데 오디오 가이드에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관련된 히스토리도 막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조금 길게 머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진짜 유명한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데 다 돌아보고 근데 하루 정도 시간이 있으면 그 박물관에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이 진짜 굉장히 뭔가 유럽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건물의 모습이라든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앞에 여행기를 다시 살펴보시면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굉장히 거리랑 저는 좀 흡사하다, 뭐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한참 여행지로 인기가 생겼을 때 뭐 가까운 유럽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또 홍보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엔나에는 너무 산책하기 좋은 장소가 하나 있어요. 일단 거리도 너무 좋고 릴렉스되고 진짜 주변에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가 특히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바로 쉔브룬 궁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뭐 이것도 티켓을 끊으면 궁전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하늘이 계속 이렇게 가을이 장마철이어갖고 이게 파란 하늘이었으면 너무 멋있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요. 근데 하여간 이 궁전 앞에 이렇게 공원도 돼 있어서 너무 좋고 제가 아까 벤치에서 피자 먹은 얘기했는데 다른 날이지만
벤치에서 또 이렇게 콜라와 함께 빵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궁전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구경하고 이런 시간이 진짜 즐겁고 사실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했다기보다는 여기가 유럽인데 막 사람들 다 여행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당연한 듯이 여기 앉아서 콜라를 마시고 있어. 이런 게 저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 맞은편으로 이렇게 진짜 산책하기 좋은 코스가 있어요. 그 가끔 이제 제 댓글에 이제 가보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또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여행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인공호수?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쇤브룬 궁전에서 이제 산책을 하려고 쭉 걷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이것도 쇤브룬 궁전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뷰를 찍은 건데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뒤에 또 언덕이 있어갖고 자 무지무지하게 올라가서 제가 산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날 제가 산책하다가 좀 비가 내렸는데 뭐 비가 내리는 것도 이게 나무가 많아가지고 빗소리만 들리고 비는 맞지 않는 약간 그런 굉장히 감성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었어서 그것도 저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네요. 제가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스트리아 비엔나 꼭 방문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가 방문하는 도시에서 몇 가지 정도는 그냥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는 이 와일드한 어드벤처가 아니라 문화생활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발레 봤던 거, 러시아 발레 본 거,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면 꼭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저는 이제 티켓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그러니까 프라하에서 아마 티켓팅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내가 비엔나 갈 거니까 혹시나 뭔가 연주가 있으면은 봐야지 하고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너무 이제 재미있는 공연이 있어서 보러 갔어요. 자, 이 공연이었는데 뭐 공연장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 저희 모차르트 그 뭐 간판 걸려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의 곡만 이렇게 연주하는 비주얼도 이렇게 갖추고 이제 하시는 게 공연이 너무 재미있었고 아무래도 모차르트가 또 우리한테 클래식 음악 저도 사실 클래식 음악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나마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다 보면 이거 되게 나한테 익숙한 음악인데 이런 거에서 좀 공감이 되면서 또 공연이 즐거워지는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홀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전에 음향에 관련된 일도 했었고 지금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독일에서 막 교회에서 음향 체크하는 그런 장면들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여기가 그냥 겉보기에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연주하는 게 그 생으로 들리는 건데 당연히 오케스트라 공연 뭐 마이크를 대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와 이런 게 진짜 옛날에 이런 공연을 즐겼던 그 유럽의 그 건축의 어떤 노하우가 진짜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예술의 도시 비엔나까지 와서 뭐 이 정말 좋은 공연도 하나 봤는데 제가 또 꼭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버스킹인데요. 이제 유럽에 들어오고 나서 슬슬 버스킹 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특별한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를 본 거예요. 그냥 밤에 지나가다가 영상 잠깐 보더랬는데 근데 이제 연주 소리가 녹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거의 진짜 이 공연을 계속 보고 싶어서 그 서 있기 힘드니까 그 바로 옆에 그 테라스가 있는 맥주집에 가서 맥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공연 봤어요. 그러고서 CD도 하나 샀거든요. 친구가 만드는. 이게 뭐 익숙하지 않은 악기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 소리가 좋고 연주도 정말 좋았고 다시금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진짜 이건 예술의 도시다 라고 하는 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 버스킹 연주자 뮤지션을 만난 게. 자, 유럽 투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웨덴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덴마크,
독일 통과해서 체코, 지금 오스트리아까지 왔고요. 유럽을 뭐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저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시청과 광장과 교회 세 가지지만 그래도 도시마다의 그 매력이 너무 있고 이게 진짜 관광으로서 막 힘주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지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이라는 장소가. 왜냐면 여기 뭐 유명한 뭐 성이 있다 이거 보러 가야 돼. 여기 뭐가 어떤 큰 교회가 있다 이거 보러 가야 돼. 막 사실 근데 그렇게 그런 것만 보러 다니다 보면 비슷하거든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아. 근데 여행은 진짜 여행기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사진을 공개하지만 사실은 제가 정말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여행기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막 흔들린 사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다 안 지웠어요. 한국에 와서 정리하면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대체 왜 찍은 건지 모를 만한 것들인데도 저는 그걸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 추억들. 그래서 오늘 여행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스트리아에 뭐 이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막 뭐 요런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공원에 앉아서 피자 먹었던 기억들, 산책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러니까 어디 유명한 랜드마크 가가지고 셀카 찍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자기만의 어떤 기억들이 여행을 완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가셔서 정말 많은 소소하지만 자신만의 그런 기억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유럽 여행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방문하게 되는 도시는 어디가 될지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